강남의 한 고급 호텔 결혼식장. 평생 조롱당해온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식장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을 향해 경례를 했어요. 충성, 사령관님. 그 순간 온 예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그냥 부사관 정도로 무시해온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평생 침묵으로 모든 조롱을 견뎌온 한 사람이 딸의 결혼식에서 단 한마디 말 없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5월의 따스한 봄날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신부 수아 씨와 함께 어머니 한서진 씨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수아 씨는 드레스 최종 피팅을 받고 있었고 서진 씨는 패백 음식과 어머니 한복 준비 등 신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하고 있었죠. 엄마 하객 명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딸 수아 씨가 물었습니다. 서진 씨는 잠시 멈춰 서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특별히 없어. 그냥 가족들이랑 아빠 회사분들 몇 분 정도만 오시면 될 것 같아. 수아 씨는 조금 서운했지만 엄마가 늘 그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학창시절 운동회에도 대학교 입학식에도 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던 엄마. 그래서 수아 씨에게 엄마는 그냥 일에 매달려 사는 평범한 워킹맘일 뿐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한쪽 테이블에는 청첩장 견본들과 메뉴표, 꽃, 장식 사진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서진 씨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수아 씨가 말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다 준비하시다니. 서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 같은 것도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침실에서 혼자 앉아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훈장들, 그리고 별이 달린 계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상자 속에 넣어두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서진 씨의 남편인 윤석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정리해 주다가 우연히 알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리고 3학년 5반 동창방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이었어요.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고 놀랍게도 그 속에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아직도 군대 다닌데 키읔키읔. 진짜? 그 나이에 군복 입고 뭐 얼마나 하겠어. 맞아. 듣기로는 이번에 딸 결혼식 한다던데? 와 대박. 가서 구경이나 할까? 강남 호텔에서 한다던데. 헉 진짜? 사돈을 잘 만났나 보네. 그런 곳에서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가랭이 찢어지겠다 진짜. 윤석 씨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그 방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번 조용히 그들의 조롱을 참아내고 있었던 거죠. 메시지들을 위로 올려가며 확인해 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서진 요새 뭐해? 아직도 군대 있지 않아? 부사관인가 뭔가 하던데. 에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냥 공무원이잖아. 맞아. 우리 남편이 회사 임원인데 그거랑 비교가 되나. 그러게 평생 월급쟁이로 살겠네. 키읔. 이런 메시지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내가 왜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는지, 왜 학창시절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석 씨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동창들이 연락 오는 거 알고 있어? 서진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연락 와. 그런데 별로 만날 일이 없어서. 왜 대답하지 않아?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윤석 씨는 아내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 씨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중요한 건 우리 수아 결혼식이야. 그녀가 말했어요.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며칠 뒤 윤석 씨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메일 주소를 찾아가며 초청장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수신인들은 대부분 아내의 군복무 시절 부하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름 옆에 소장, 준장, 대령이라는 직함이 붙은 분들이었죠. 안녕하십니까? 한서진 장군님의 따님 결혼식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강남 그랜드 호텔 다이아몬드 홀이며 5월 15일 오후 2시입니다.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중하게 초청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줄만 더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서진이는 아직 모릅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윤석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군부대 단체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아내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은 모두 높은 지위에 오른 분들이 경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여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윤석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아내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딸의 결혼식에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아내를 무시하고 조롱해온 동창들에게 말이에요. 이메일을 보내고 난 뒤 윤석 씨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아내가 원하는 일일까?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서진 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세상이 알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며칠 뒤부터 답장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충성.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따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사령관님을 뵐 수 있어 영광입니다. 모든 답장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다이아몬드 홀에서 수아 씨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서진 씨는 단정한 분홍빛 한복을 입고 예식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동창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명품 가방을 들고 큰 선글라스를 쓰고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을 한 그들이 예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여기서 하네. 대박이다. 고유미 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여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알아? 한 번 빌리는데 몇 천만 원은 들어갈걸? 와, 진짜? 그럼 서진이 남편이 돈 좀 벌었나 보네. 그러게, 사돈을 진짜 잘 만났나 봐. 우리 서진이가 드디어 신분 상승했네. 키읔키읔. 서진 씨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딸의 행복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씁쓸함이 올라왔죠. 근데 서진아, 너 진짜 아직도 군대 다니고 있어? 김미영 씨가 물었어요. 응, 아직 있어. 서진 씨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에이, 그럼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글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 아, 맞다. 들었는데 부사관인가 뭔가 한다며? 그것도 나름 괜찮긴 하겠네. 공무원이니까 연금도 나오고. 그러게, 요새 공무원이 인기잖아. 안정적이고. 그들은 서진 씨를 마치 동정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혼식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사돈을 잘 만났나 보다. 축하해, 서진아. 그들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오히려 질투와 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라고만 답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예식장 뒤편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벤츠와 BMW들이 호텔 정문 앞에 정렬하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군모를 손에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온 그들을 본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은 누구지? 뭔가 군인 같은데? 옷차림이 범상치 않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서진 씨를 발견하더니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사령관님, 왜 저희한테 연락을 안 주셨습니까? 그 순간 웅성거리던 예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령관, 지금 뭐라고 했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서진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김준장님? 어떻게? 사령관님 따님 결혼식에 저희가 빠질 수 있습니까? 윤석 형님이 연락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별을 단 사람이 서진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사령관님, 오늘만큼은 저희가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령관, 별,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는 그 한서진이? 부사관인 줄 알았던 그 애가? 고유미 씨는 입을 벌린 채로 서진 씨를 바라봤어요. 김미영 씨는 당황한 나머지 핸드백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박소연 씨는 이게 뭐야?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예식장 곳곳에서 경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예식장이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이윽고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입장하신 분들은 현직 군 간부분들이시며 신부 어머니이신 한서진 장군님의 부하분들이십니다. 사회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진 장군님은 현재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님이시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예식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그림 6-의 딸 수아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엄마가 그냥 평범한 워킹맘이 아니었다는 사실. 장군이라는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이스타 장군이라는 사실. 예식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현역 군인인 하객들뿐만 아니라 예비역 출신들까지도 자연스럽게 경례를 했습니다. 동창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부사관인 줄 알았던 한서진이 아니 장군님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그동안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서진 씨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갑자기 밝혀진 자신의 정체 때문에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침착하게 부하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사령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너무 예쁘게 자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 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윤석 씨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예식이 모두 끝나고 난 뒤 수아 씨는 조용히 엄마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서진 씨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왜 미안해하는데? 그동안 엄마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맨날 바쁘다고만 생각했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너한테는 그냥 엄마로만 보였으면 좋겠어서. 서진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딸의 등 뒤로는 원스타들이 조용히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사령관님의 가족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씩 더 경례를 하면서 말이에요. 사령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따님 행복하세요. 사령관님도 건강하십시오. 한편 동창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며 예식장 한켠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서진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어떡하지? 우리가 그동안. 고유미 씨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장군님이었네. 김미영 씨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소연 씨는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수아 씨는 엄마를 꽉 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서진 씨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 알아도 충분해. 그때 윤석 씨가 다가와서 아내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서진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죠? 미안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 멀리서 지켜보던 군 간부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사령관님,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따님, 정말 예쁘게 자라셨네요.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서진 씨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동창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사과해야 할지 그냥 조용히 가야 할지 몰라서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시퀀스 8번째 침묵의 사령관 마이너스 조용한 사이다. 모든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서진 씨는 조용히 예식장 정리를 돕고 있었어요. 장군이라는 신분이 밝혀진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떨어진 꽃잎을 줍고 의자를 정리하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한편 동창들은 호텔 로비 한쪽 카페에 모여 앉아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야, 진짜 어떡하지? 고유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라. 김미영 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장군님이었네. 그것도 이스타 장군님이. 박소연 씨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단톡방에서 한 말들.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 아, 진짜 죽겠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 씨가 조용히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진 남편 윤석입니다. 동창들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그동안 윤석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 좀 할까요? 동창들은 긴장한 채로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서진이는 그 단톡방의 모든 메시지를 다 읽고 있었어요. 그냥 대답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유미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윤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집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윤석 씨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딸을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윤석 씨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호텔 로비에서 서진 씨 가족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어요. 수아 씨는 여전히 엄마 팔짱을 끼고 걸었고 윤석 씨는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품위와 존엄이 느껴졌어요. 동창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것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그들의 핸드폰에는 여전히 천리고 3학년 5반 동창방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방에서는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고유미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김미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부끄럽다. 어떻게 그런 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박소연 씨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단톡방을 나갔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따라서 방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서진 씨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딸은 신혼여행 준비로 바쁘고 남편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여러 연락이 와 있었어요. 부하들로부터의 축하 메시지, 친지들의 감사 인사들.
하지만 동창들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서진 씨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윤석 씨가 거실로 나와서 말했어요. 오늘 일 후회하지 않아? 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수아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도 이제 조용히 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저녁이잖아요. 서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서진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있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치며 자신을 증명하려 들고 누군가는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날 한 사령관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자신이 살아온 삶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가장 시끄러운 조롱보다도 훨씬 큰 울림을 남기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사연을 들려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